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입시 설명회 맡은 정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하이CNC에서 입시전략연구소장 맡고 있고, 대치동에서는 대치강이랑 대치명인,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입시 컨설팅이랑 설명회를 하면서 정시적 측면의 상황이랑 수시적 측면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의학계열 진학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번에 22학년도부터 수능 입시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국어를 독서, 문항, 화법과 작문, 언어, 모든 수험생이 이제 같은 시험지로 같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가 수학 가형, 그래서 수원, 확통, 미적으로 시험을 보고, 문과가 나형, 수원, 수투, 확통. 그래서 문과 따로 채점, 이과 따로 채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과 애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고 저 시험으로, 문과 아이들도 1등부터 꼴등까지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채점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시험 구조로 바뀌냐 하면, 문이과가 이제 공통으로 이제 수학 1, 수학 2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꼬리에 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인문계 아이들이 확통을 시험을 보고 미적분을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데, 이 채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공통 과목을 잘 보는 집단이 점수를 더 가져가는 구조로 이 채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퀴즈를 내드리면, 확통을 보는 집단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볼까요? 아니면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볼까요? 미적분 선택한 보통 자연계 아이들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볼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이 100점을 받으면 이제 149점이 나왔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집단이 100점을 받으면 14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문법이 들어가 있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숫자는 더 적지만 국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간에 유불리가 존재하는 시험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연계 아이들 중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같은 100점, 100점을 받아도 한 8.9점이 높은 점수로 출발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는 학생들한테, 치대 가는 학생들한테 너무 좋아진 시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구조를 만든 놈은, 정말 죄송한데 저 참고로 제가 문과생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 구조가 대단히 불만입니다. 어떤 자식이 아마 이거는 이과생 학부모 교수 놈이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마 그 사람 자식이 문과생이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이건 문과생을 죽이는 시험 구조고, 그럼 자연계는 역으로 잘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대학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또 차단을 시킬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험을 보고, 언어와 매체랑 미적분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점수가 의외로 잘 안 나오면 문과대학으로 정시에 교차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게 골자입니다, 이거는. 근데 문과 쪽에서는 미적분이 필수인 또는 기하가 필수인 자연계에다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각 대학들의 문과 쪽은 확통 봐도 되고, 미적 봐도 되고, 기하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사탐 봐도 되고, 과탐 봐도 되고. 근데 자연계 쪽 상위권 대학은 의대, 치대 마찬가지로 과탐만 봐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문이과 통합교육이 아닙니다. 대학은 절대로 통합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구분해서 학생을 뽑는다. 의대를 문과에다 해놓은 대학은 없습니다. 문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문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대는 순천향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대 중에 문과가 지원할 수 있는 이화여대랑 삼육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조에서는 자연계 아이들 점수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이 거기다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인문계 교차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인문계열 지원 장벽이 사라져서, 원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장벽이 없었는데, 아까처럼
문과, 이과가 시험을 따로 보면, 수학 시험을 따로 보면 문과가 더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과 애들이 문과로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로 바뀌니까 자연계 아이들이 점수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이건 한마디로 탐욕적입니다. 예. 이 탐욕적인 욕구를 제가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국대 가고자 하는 애한테 너 낮춰서 동국대 가라. 그럼 이제 제 멱살을 잡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냥 최상위권 자연계다 씁니다. 예. 하지만 중상위권 자연계 아이들이 이제 그 상위권 인문계 대학으로 대거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죠. 그럼 너 그 자연계 미적분을 시험 봤는데 교육학과를 다닐 거냐? 그럼 답변이 뭐냐 하면 미쳤냐고 그래요, 저한테. 반수해야지. 거길 왜 다니냐 그럽니다. 그럼 이제 제가 멱살을 잡고 싶죠. 제 자식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를 그 자식이 들어가니까 예, 걔 때문에 저의 애는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문과이니까. 그래서 요런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학도 자연계 아이들이 몇 명 인문계 학과에 다니고 있는지 발표를 해주지 않는데 요 경희대가 발표를 해줬어요. 예, 경희대 정시에 등록한 결과인데 최종 등록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예, 지금 경희대 프랑스어 학과에 미적분 기하본 이과 아이가 46.7%가 다니고 있고요. 스페인어과에 예, 43.7%. 그러니까 지금 46.7% 이과 아이가 지금 봉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이과의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문과로 이제 지원을 한 거고, 진짜 억울한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한의학과 인문을 문과 아이들을 일부러 13명을 뽑으려는 그 자리에 예, 지금 몇 명 다니고, 제가 여기 지금 몇 명 다니고 있는지 열받아서 다 계산해 봤어요. 요 13명 자리에 이과 1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 인문적 소양을 가진 건축학과 학도를 키우기 위해서 11명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그 자리도 이과생이 10명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한의과 자연이 없냐? 한의과 자연은 따로 32명 자리가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확률과 통계 시험 본 아이들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의과 자연도 자연이 쓰고 한의과 인문도 자연이 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러면 러시아어과는 되게 적죠. 20%밖에 안 다녀요. 왜냐? 이 자식들 저 러시아에 전쟁 나니까 안 쓴 거예요. 예. 아마 한국 외대 우크라이나어과도 이과 애들이 상당히 적게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언어 계열을 쓸 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저 나라를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어과 쓰면 스페인 가는 줄 알고 러시아어과 쓰면 러시아를 가는 줄 알아요. 여기도 영어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국에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없다고 보면 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패턴으로 써서 어떤 국제적 정서에 따라서 요런 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는 거는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예, 그 자리 30명 중에 21명이 이과생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니고 있는 저 파란색 숫자의 아이들은 요번 수능 때 다시 시험장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와서 예, 경희대, 공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더 좋은 중앙대라든지 서성한 이과대학을 가게 되면 저 자리를 뜨는 거죠. 그럼 저 자리는 누구한테 가냐면 편입생이 가져갑니다. 다시. 네, 좀 편입으로 뽑아야 돼요. 저거는. 예, 여기서 떨어졌던 문과 애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컨설팅 한 학생을 보여드리면, 예, 미적분의 생명지학을 봤으니까 토종 이과인 학생이죠. 그래서 뭐 전체 2등급이다 이렇게 눈에는 들어오시겠지만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정시에서는 등급은 필요 없는 수치고요. 요 100분위로 좀 계산을 해주시면 예, 91 더하기 95 더하기 요 두 개 100분위의 평균 뭐 89.5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90.5 그러면 이제 300점 만점에 276.5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과거 같으면 여기 건국대 중상위권 대학을 쓰면 딱인 점수입니다. 여기. 예, 270점대 중반이면
자연계 건대 중상위권을 쓰고 붙으면 적정한 점수예요. 근데 이제는 문과 아이들 성적이 낮으니까 오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문과로 가장 높은 데를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고려대까지 써보고 싶었지만 뭐 쓰면 떨어질 것 같아서 한양대 하위권 문과 쪽에 여기를 이제 추천하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이제 제일 높이 쓸 수 있는 일반대가 중앙대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대 문과 제일 높은 경영을 쓰고, 이게 또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두 군데는 문과를 쓰지만 한 군데는 또 이과를 쓰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남자애들 피해라. 예, 이화여대 자연계 통합선발 여기를 이제 가군, 나군, 다군 각각 하나씩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 최초 합격, 추가 합격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을 테니까 아마 현재는 여기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한양대 공식적 발표는 아닌데 재종반에서 이제 모의 지원을 해보니까 한양대학교 경영 최상위권 문과 요 경영학과 여기는 정시에서 최초 합격생이 전원 이과였습니다. 문과가 없어요. 최초 합격생 발표 딱 했을 때 전원 이과. 물론 충원 합격돼서 문과 애들이 소수가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경희대가 저 상황인데 한양대는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문과생 아빠 입장에서 이제 완전 문과 죽이기가 되는 건데 뭐 문과를 갈 수도 있고 자연계를 갈 수도 있는데, 이 시험 구조는 국어에서 공통 과목을 누가 더 잘 보느냐. 여기 지금 중학교 입장에서는 합법과 작문이냐 미적 분야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공통 과목을 어떻게 더 잘할 거냐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통 과목은 수원 수투, 그 다음에 국어의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 예, 비문학, 문학, 예, 이거를 어떻게 강세로 유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선행을 나가도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할 거냐를 고민하셔야지, 야 미적이 더 좋대, 언어와 매체가 더 좋대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중학생 입장에서는 예, 공통 과목을 어떻게 더 잘할 거냐, 거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컨설팅에서 예, 세 번째,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점수 자체가 낮게 나온 인문계 학생들이라고 써놨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점수 자체가 낮게 나온 저희 아들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런 애들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소신 지원을 하든지 이제 재수 고민이 막 확대가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집도 있어요. 우리 집에 재수생을 들일 수 없다, 올해 꼭 들어가. 그런 문과 학생은 수시 지원할 때 과도한 상향 지원을 이제 자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중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약대가 이제 정시에서도 학부 모집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점수 높은 아이들이 예, 그 지원이 분산이 됩니다. 주로 이제 의대랑 치대, 한의대로 썼던 애들이 약대로도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예, 지원은 분산이 됐는데 요 약대 쓰는 애들은 어떤 식의 패턴으로 쓰냐 하면 나군이 서울대고 가군이 연고대거든요. 정시에서 나군에 서울대 쓸 수 있는 점수는 안 나와요. 예, 그 점수가 나오면 이제 의대로 지원을 해보겠죠. 아무래도 높여서. 그래서 가군에 연고대를 적정 지원합니다. 딱 붙을 수 있게, 한 방에 붙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나군, 다군에서 약대를 소신 지원해요. 이런 패턴으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 학생들 거 컨설팅한 거, 지금 이제 요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276.5점이죠. 다음에는 289.5점. 네, 193 나누기 2 더하기 95 더하기 98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아, 1등급 2개, 2등급 3개면 약대를 쓸 수 있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2등급 2개, 1등급 3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300점 만점에 100분위가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 학생은 연세대를 썼어도 합격을 했을 텐데, 예, 고려대를 더 확실하게 붙겠다 그래서 고려대 상위권학과 기계공학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서 이렇게 수도권 약대를 써보고 싶긴 했는데
쓰면 거의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산 점수가 잘 나오는 원광대학대, 우석대학대, 영남대학대 중에 고르자. 그랬더니 뭐 요 지역 아이들이 사실 저 대학이 어떤지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엄마 아빠 고향이면 몰라도. 예. 그럼 이제 수도권 아이들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학을 고르잖아요. 거리. 예. SRT로 딱 계산해서 제일 빨리 도착하는 데가 이제 원광대. 그래서 여길 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구는 또 골 때리게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고 제주대 약대를 썼어요. 예. 얘네 집 상담하는데 애는 애 따로 얘기하고 엄마는 엄마 따로 얘기하고 나중에 둘이 싸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결과는 고려대가 최초 합격이 나오고 원광대학대가 예비 19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주대학대가 예비 83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 따위 제주대 약대가 이 높은 점수로 그거밖에 안 되냐인가요? 그런 의미로 소리를 지르신 게 아니에요. 예, 제주도에 공부 잘하는 애들 더럽게 많습니다. 예, 원희룡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서울대 수석한, 예, 오룡고, 예, 대기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제주도 쪽에도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목동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군과 나군에는 대학 숫자가 많은데 다군엔 적어요. 그래서 양쪽에 썼던 아이들이 가군으로 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고 이제 번호가 뒤쪽으로 이제 늦춰지거든요. 뒤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 뭐 19번, 83번 받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충원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내가 과연 언제 합격을 할 거냐 막 이제 엄마랑 초조하게 기다리죠. 그래서 제주대 약대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예, 이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충원 합격부터 5차 충원 합격까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 발표를 해주는데,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등록해야 돼요. 전화해주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뭐 안내문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보고 내일 12시까지 입금. 예. 입금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계약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예. 5차 충원 합격 때까지도 안 됐어요. 근데 다행히 얘 앞에 18명이 빠져나가서 얘가 예비 1번이 됐고 6차 충원 합격 때 전화 받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문 닫고 들어갔다 그래요. 얘가 이 점수로 딱 문을 닫고 예. 그래서 제가 얘한테 절대 남의 점수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네 점수를 절대 얘기해주면 안 된다. 네가 제일 낮은 점수다. 예. 다 받들어 모셔라. 너보다 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 와 있다. 예. 그런데 원광대 약대 정시 발표 점수는 이거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최저 점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최저 점수, 커트라인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들어갈 때는 또 상황이 바뀌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광대 약대는 영어 2등급 기준으로 289.5점이다. 근데 얘가 영어 1등급이었다 그러면 예비 19번이 아니라 9번, 10번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영어 등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기 이제 CNC 다니고 특목 자사 학원 다니는 이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이따시만큼 했기 때문에 중3 때 종료를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요. 그럼 영어는 안 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명덕 외고에서도 영어 3, 4등급이 많아요. 예, 왜냐? 열심히 해놓고 고등학교 때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심 있는 영어 선생님들은 안 하면 떨어진다? 근데 다시 올리려면 또 몇 개월 걸린대요. 그게. 그래서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조금씩 더 해나가라. 예. 괜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특히 문과는 지금 수학이랑 이 탐구에서 좀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로라도 좀 많이 올려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시 쪽에서는 지금 문과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비상사태입니다. 수능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갈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일 텐데 문과 쪽 가는 학생들은 절대 수능 최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치대 가는 약대 가는 학생들도 최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지금부터 연습해 주세요.
최저 등급이니까 최하 등급인 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가 아니라 너네들이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고3이 됐을 때 고3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최저만 맞추면 붙겠지 엄마? 최저만 충족하면 되겠지. 이 얘기만 하다가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특목고에서도 그렇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러니까 최저 등급보다는 최고 등급이라고 부르는 게 낫고, 그러면 문과는 수능 최저 충족이 확실할 경우에 왜 소신 지원이 가능해지냐 하면 21학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100명이 맞췄다면 22학년도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는 수능 최저를 20명밖에 못 맞히는 거거든요. 그럼 수능 최저를 맞힌 인원이 줄어들면 합격자 내신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인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합격자 내신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해당자들이 적으니까. 근데 자연계는 어떻게 되냐? 20명만 맞히던 수능 최저 3합 4등급을 100명이 맞히게 되니까 거기에 내신 좋은 애들도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성적이 안타깝게도 수시에서 내신이 너무 많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정시 상황은 자연계한테 매우 좋아졌다. 단 내신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문과는 수능에서는 좀 불리한 구조로 바뀌었는데 수능 최저가 확실하다면 내신은 커트라인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반대적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자연계 쪽으로 더 많이 가고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약대 지원은 이 6개 의대 지원을 고집하는 애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냥 6개 의대 쓰고 떨어지면 재수,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4학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많은데 6개 약대 지원하는 아이들 숫자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의대를 생각했던 아이들은 4개를 쓰고 약대를 2개 쓰는 패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공과대학 쪽으로 준비했던 아이들은 이제 교과 성적이 좋으면 약대를 한 반반 섞어서 쓰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눈높이가 높은 학생들은 이 약대 논술로 많이 쓰는데 이게 뭐 지원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균관대 약대 논술 경쟁률은 숫자도 더러워요. 666이에요. 예. 이거 서울의 청약 경쟁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원광대 약대 붙은 아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여기다가 논술을 지원해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시에 붙은 아이들은. 예, 정시에 붙을 만한 점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정시에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원광대 원불교학과를 써야 되는 애들이 여기다 막 쓰는 거예요. 예, 점수가 매우 낮은 애들이. 그러면 그냥 성균관대 배불려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예. 5명 뽑거든요. 성대 약대 논술로 5명 뽑아요. 저기다가 666대 1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사고 외고 쪽 학생들의 수시 합격률, 물론 이제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입시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라고 이제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예, 올해 매우 좋은 학교도 있고 약간 좀 반대급부적인 학교들도 있는데, 문과는 이제 수능 최저가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수능이랑 꼭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계는 아니냐? 예, 자연계는 더 합니다, 더. 예, 지금 의학 계열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시 쪽에서는 수능 최저가 아니라 수능 최고 등급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 쪽을 간 다음에 의대를 가겠다. 그럴 때 특정 한두 개 고등학교를 빼고는 이게 수능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시적 입장으로 학교 커리큘럼이 돌아가다 보니까, 예, 내신 신경 쓰고 수행평가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고3 되니까 수능이 떨어지는 거죠. 예, 1학년 때는 잘 나와요. 그냥 열심히 해놨던 걸로 그 기반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고3 때 나오냐 안 나오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3 같은 경우는 중3부터 요 단위가 아니라 학점이라는 용어로 바뀌죠. 예. 왜 우리
중3 때부터 바뀌냐, 더 뒤에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예, 그 해 애를 낳으셔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답을 드리면, 예, 다행인 거는, 중3과 중2는 다행인 거는 학점만 바뀌고 상대평가는 똑같이 해요. 근데 중1부터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1부터. 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일주일에 몇 번 들었냐죠, 이게? 이제 4단위 또는 4학점이 되겠죠?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받았다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그냥 1.5라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단위수가 높은, 학점이 높은 걸 1등급을 받고 학점, 단위수가 낮은 걸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4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를 전체 단위수, 전체 학점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7분의 10해서 1.43이 나오거든요. 단순 평균은 1.5지만 그런데 거꾸로 받은 학생은 1.57로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컨설턴트랑 상담을 할 때 그때는 얘기를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그러면 저희는 1.5등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요 계산한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지금 1.43과 1.57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떨어지고 붙는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과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단위수, 학점으로 계산을 하고, 그럼 아이들한테도 저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일주일에 더 많이 든 과목을 전략적으로 더 잘 받는 쪽으로. 만약에 내일 국어랑 통합과학을 같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디에 조금 더 퍼센티지를 더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국어죠, 국어. 단위수, 학점수가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거랑 고등학교 3학년 거랑 내신 비율이 다르지 않느냐? 뭐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아, 그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는 20, 40, 40 대표적인 그 구조. 그 왜 없어졌냐면요. 3학년 때 배우는 저런 등급 나오는 상대평가 과목이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인 고등학교가 너무 많아요. 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절대평가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만 상대평가가 나오는데 3학년 때 거기다가 40%를 때리면 성적이 좀 왜곡돼요. 그 한 과목을 너무 못 봤거나 그 한 과목을 너무 잘 보면 거기다 40%를 때리면 그게 변동이 좀 왜곡이 생기니까 교육부가 없앤 게 아니라요. 대학이 알아서 없앴습니다. 대학이 알아서 그 비율을. 이렇게 교육체제가 바뀌면서. 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이제 제가 자료집에는 22학번에 대한 입결을 넣어드렸고, 요 이제 PT 화면에 21학년도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집에는 요 22학번의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메이저, 예, 요게 이제 메이저 의대 플러스 1 고려대까지. 뭐 이쪽에 서현, 가톨릭, 성균관대, 울산대는 무조건 이제 의학 쪽에 그 우수한 학생부를 갖고 1점대 내신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성적을 읽어드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대 의대 직윤 같은 경우에 10명을 뽑았다면 5등의 성적이 1.05고 7등의 성적이 1.08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결 표시된 거는 50% 평균, 70% 평균. 그러면 자 이제 그 청운고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울산대 지역인재 종합을 쓸 수 있잖아요. 청운고에서는 지금 2점 요 괄호에 있는 거는 커트라인이에요. 괄호에 있는 거는. 그러면 울산대 의대 지역인재 종합의 커트라인이 1.67, 작년에는 2.21. 이 말은 뭐냐면 저거는 일반고 성적이 아닙니다. 자사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청운고나 현대 청운고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붙는 학교가 부산 해운대고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해운대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해운대고에 또는 현대 청운고의 그 자사고 성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지막 성적은. 그리고
과고라든지 자사고에서 또 많이 쓰는 전형이 계열적합형이에요. 계열적합형. 그러니까 1.74에서 1.92니까 정말 희한한 과고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전국 단위 자사고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의대지만 다른 공대 같은 경우는 계열적합형은 특목 자사고 애들이 쓰는 전형이에요. 네, 그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일반고를 갔다 그러면 학교 추천을 받아서 쓰든지 아니면 학종 학업 우수형을 쓰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열적합형도 학종이지만 그 계열에 적합한 깊게 판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 갔다 그러면 고려대의 계열적합형까지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일반 고등학교 아이라면 학업 우수형까지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네. 이제 일반고 아이가 나도 계열적합하게 학생부를 꾸몄다라고 우기죠. 네. 그러니까 자꾸 1대1 매칭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계세요. 기계공학 가면 기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전기전자공학 보면 전기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강박관념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전공적합 전형이라고 안 해놨고요. 계열적합 전형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일부러.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고. 그런데 학생들은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다른 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저 다 생명으로 맞춰놨는데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생명이 맞춰진 게 없어요. 자기만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준비됐던 학생들은 우회 지원을 식품공학으로 하면 되게 좋거든요. 예, 또는 환경생태공학부. 물론 우회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이어야 되죠. 사실은. 예, 그래야 성적이 안 떨어졌다는 소리니까. 근데 성적이 떨어지고 학생부 약했다 그러면 우회 지원할 수 있는 과들을 찾는 게 현명하거든요. 그래서 생명 준비했던 애들은 환경생태나 식품공학, 그다음에 이제 약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부터 돌릴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센 데를 쓰려고 어떻게든 이제 노력을 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바꿀 수 있다.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성적의 어떤 패턴이 이게 일반고일까? 그러니까 여기 지역균형 추천형, 지역균형, 이 가톨릭대 의대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여기는 자사고 애들이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1.04라는 건 그럼 과거 아이들이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절대 못 뽑히죠. 네. 과거에서 1.04가 나올 개연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1.04라는 성적은 내신 100과목 중에 96개가 1등급이고 4개가 2등급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 성적은 일반고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성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쪽에 어울리는 아이인지 이쪽에 어울리는 아이인지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주세요. 아직 뭐 당장 고등학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의대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건 특히 이 지역 의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충남대 의대 같은 경우에 21학번에서는 1.12, 1.17의 성적이었는데 1.11, 1.14로 많이 올라갔죠. 그 지역에서 쓰는 건 더 올라갔습니다. 1.3대였다가 올해 1.1, 1.2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 의대 서울에서 쓰려면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을 써야 되는데 1.1에서 끊겼는데 커트라인이요, 괄호. 올해는 1.0에서 끊겼습니다. 예. 이게 지방 3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순천향대 종합 전형 일반 종합 전형은 4.40i가 붙었어요. 일반고일까요? 아니면 특목일까요? 예, 특목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종합전형 일반은 전체 뽑힌 아이들 평균은 1.39인데 제일 낮은 애가 3.5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 아이가 뽑혔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북일고를 갔어요. 그럼 지역인재 종합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입학해서 그냥 거기서 눌러 있었다면 1.78. 예, 아무래도 과거에서 받기는 좀 힘든 성적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34에서 커트라인 형성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일반고 또는 성적이 매우 좋은 자사고 1 개연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최저 성적을 알려줬을 때 저게
전국 단위 자사고일지, 과고일지, 일반고일지를 추측을 하셔서 너무너무 우리 집은 의사를 탄생을 시켜야 되는 집안이라면 가고 싶은 대학의 마지막 성적 또는 이렇게 뒤쪽의 성적을 보시고 일반고를 가도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아니면 아까 고려대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거의 잘 안 뽑기 때문에 거기다는 일반고가 무모한 도전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러면 자사고 꿈꾸고 있는 게 맞겠구나. 또는 일반고랑 자사고랑 고민하고 있는데 일반고에서도 충분한 어떤 도전이 가능하겠구나.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의학 계열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전 충남에서는 내신이 매우 좋은 애들은 순천향대까지만 쓰길 원해요. 지역 인재 같은 경우도. 그런데 대전 지역에서 이제 4위, 5위 의대가 여기죠. 을지대 의대랑 건양대 의대. 그래서 보세요. 교과 전형이 1.2에서 끊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8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른 의대 다 올라갔는데 이게 떨어졌죠. 지역 인재도 떨어졌죠. 1.33에 1.50. 지역에서도 이 의대를 내신 높은 애들이 약간 비껴갔다라는 건 뭐냐면 각 지역에서 4번째, 5번째 의대들이 있죠. 대전, 충남에서 을지대 의대, 건양대 의대. 그 다음에 호남권에서 조선대 의대.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가톨릭 관동대 의대.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고신대 의대. 각 지역에서 보통 그들이 보는 4번째, 5번째 의대는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뭐가 생겼냐면 이제 약대가 생겼죠. 그러니까 1.2등급의 아이는 내가 성적이 높은데 번양대를 써야 돼? 라고 이제 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1.40에서 끊겼던 게 이제 1.68까지 떨어졌어요. 의대인데. 그러니까 1.2등급인 아이는 그냥 순천향대, 충북대 의대까지만 쓰고 약대를 썼다는 소리입니다. 서울에 있는 약대.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붙으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자꾸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전에 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애들 갈 때 것도 알아야 되고 자꾸 불안해지니까 불안하게 하는 거는 학원이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게 속 편하고 그냥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대는 이렇습니다. 12부터 19페이지까지 제가 37개 약대 요번에 나온 성적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추천형이 교과 전형이고 활동 우수형이 종합 전형이고 성균관대는 종합 전형으로 뽑고요. 이제 중앙대 지역 균형이 교과 전형이고 다빈치 탐구형이 종합 전형인데 이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4, 2.37까지 내려간 거는 자사고 쪽 아이들을 품에 안는 거죠. 그럼 교과 전형이 1.33, 1.39인데 덕성여대는 1.0이고 삼육대가 1.0이에요. 중앙대가 더 좋은 약대 아닌가요? 이화여대도 1.8, 1.9예요. 왜 낮냐 하면 여기가 더 높고 저기가 더 낮은 이유는 수능 최저가 가장 셉니다. 4합 5등급. 수능 4과목을 합쳐서 5등급. 111, 2등급.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 받는 숫자가 적은 거죠, 여기는.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가 이제 종합전형인데 미래산업약학은 문과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여기는 이과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좀 약대 성적 중에서 낮은 데가 한양대 에리카. 교과 전형이 1.45등급이고 종합 전형이 2.67등급인 전체 뽑힌 아이들 전체 평균이 2.67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약대 같은 경우는 강원대가 1.57까지 뽑힌 거고요. 이 충남대 프리즘이라는 게 이제 종합 전형인데 1단계 합격한 아이들 성적이 1.87인데 5.42등급이 뽑힌 거거든요. 저거는 뭐 무조건 과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동신과고일 확률이 높고 또는 이제
그 영재고인 대전과거일 확률도 일부 있는 거고요. 그럼 충북대가 충남대보다 성적이 더 높네요. 보통 충남대가 위고 충북대가 아래라고 여기고 있는데 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 때문입니다. 여기가 3합 5등급이고 충북대 약대는 수능 최저가 수학 포함 3합 8이에요. 되게 낮죠, 예상보다. 그래서 성적이 높은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 이게 24학년도부터 종합 전형으로 바뀝니다. 24학년도부터. 그리고 논술로도 뽑는데 지역 인재 논술을 해요. 부산대 같은 식으로 이제 흉내 내는 거고 정시 지역 인재.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자사고 쓴 애들까지는 쓸 수 있고, 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는데, 경희대 입학처라는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시 결과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종합전형, 여기서 부르는 경희대 종합전형 이름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거든요. 하여튼 뭐 이름 이상한 건 다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이렇게 전체 평균도 알려주는데 요 빨강색이 X, 불합격한 자리 성적 애들이고요. 검은색이 붙은 동그라미 애들입니다. 그러면 의대 거만 봐볼게요. 1.4, 1.3으로 성적이 올라갔다 라고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걸 보실 때는 우리 아이 학교 종류가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를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시꺼멓게 돼 있죠. 여기가 일반고 자리예요. 여기까지가. 요 빨간색 보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일반고는 요 성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경희대 의대 가려면. 그럼 이제 빨간색이 보이는 듬성듬성의 동그라미 자리 있죠? 저게 자사고 자리예요. 그 다음에 요 좀 떨어져 있는 3등급 대 있죠? 여기가 과고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희대에서는 의학 계열에서 과고를 뽑아요. 예. 그런데 22학년도에는 3등급 자리가 없죠. 과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경희대가 이제 뭐 과거 애들,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안 뽑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과거한테 안타까운 건 22학년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애들은 수능 최저 못 맞춰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거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그런데 23학년도에 다시 수능 최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예, 그냥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랬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꼭. 네. 그러면 23학년도 결과를 보시면 이 자리가 또 다시 생길 개연성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의, 여기 이제 작년까지는 약대가 없지만 이제 약대가 생기죠. 네. 근데 약대에서는 과거 애들이 이렇게 뽑힌 애들이, 예, 그러니까 4.89 정도의 학생이 뽑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일반 고일 확률은 매우 낮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경희대의 요 합불 자료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저렇게 뽑히는 구간, 뽑히는 아이가 존재하는구나,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학교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특히 경희대 거를 참고하시면, 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변동상, 이벤트가 생겼을 때 저런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뭐 이상하게 논리를 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좀 복잡하기만 하니까, 예, 이유는 단순하게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의대를 가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는 이제 지역 인재 교과는 한 1.3까지는 나와야 되고, 서울에서 이제 써야 된다 그러면 한 1.1대는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못해도 1.2까지는 나와야 의대 교과 전형을 써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공부를 열심히 잘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잘 안 나올 것만 자꾸 생각을 하셔서 이제 겁이 나는 건데, 예, 잘 나올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은 1.5에서 1.7 이내에 들면 이제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광역단위 자사고는 여기다 이제 0.5를 더해서 2.0까지는 이제 막 지원해 보려고 그러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한 2.5까지 지원해 보려고 그러고, 과고는 이제 3.0, 3.2등급까지는 나와야 이제 지원을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예전에 조선대 의대, 고신대 의대를 가려면 아까 그 100분위 합이 287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과애들 점수가 높아져서 289에서 290은 나와야 된다. 정시에서 붙으려면. 네, 의대가. 요렇게 나왔을 때 모든 의대를 붙는 게 아니라 고신대 의대, 조선대 의대. 더 위로 나와야 더 좋은 의대를 붙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한 뭐 정시 실적이 좀 나온다는 고등학교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요길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양정이라든지 강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1.1, 1.4까지 나와야 이제 아까 한양대 에리카가 1.45등급이었잖아요.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로 그쪽 자사고를 가서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1.3, 1.8까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1.8에서 2.0인데 이제 광역 자사고, 전사고, 과고에서는 좀 이렇게 뒤에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는 약대가 284점인데 영어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284점 정도입니다. 아까 원광대학대 간에는 영어 2등급에 몇 점이었죠? 289.5. 네. 그렇고 이제 1등급 기준은 한 284 정도 나오면 약대 다 붙는 게 아니라 이제 최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의대 갈 건데 어느 고등학교 가면 좋겠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드릴게요. 자, 요 전제는 과고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최하 성적이 3점 초반까지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과고에서는 3점 초반, 자사고에서는 2점 중반까지 나와야 된다. 우리 애는 딴 데 다 필요 없다. 메이저 의대 못 가면 구수를 시킬 거다 그러면 전사고 가서 1, 2, 3등급을 하면 됩니다.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고, 일반고 순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일반고에서도 들어가는 애 있고요. 근데 아까 봤듯이 경희대랑 고려대 계열 적합형 있죠.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과거에서 2점 중반까지 나오면 여기를 붙을 개연성이 높아져요. 네, 과거 쪽에서는 영재고는 안 되고, 이제 물론 과거에서도 이제 의대 쓰면 되게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입학 요강의 이론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저 과거에서 의대 지원 시 뭐 방을 빼겠다, 장학금 받았던 거 다 뺏겠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지도를 안 해주겠다까지는 있는데, 영재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졸업을 유예시키겠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과거에선 쓸 수 있고, 영재고는 이제 사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과거에 조기 졸업 대상자들 있죠? 걔네들은 이제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거부해요. 왠지 아시겠죠? 네. 그걸 받으면 의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제 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조기 졸업자 아이들은 돈 많다, 괜찮다,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의대 지원할 아이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고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지역에 있는 의대 교과 전형도 괜찮다. 만약에 그러면 이때는 내신 경쟁이 약한 일반고가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의대를 3-4개 정도, 반반 정도 쓰겠다. 그러면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한 일반고가 좋고, 그 다음에 의대 정시를 생각하면 무조건
내신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 여기다는 안 썼는데, 예,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상상고겠죠? 예. 상상고는 남자아이들이 2배예요. 여학생들의 2배. 그 이유는, 예, 정시 도사가 되겠다. 라고 이제 그냥 저쪽 뭐 서울에서 학원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예, 거기서 정시파들끼리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는 의향이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1년 더. 예. 고등학교 4학년. 네. 이렇게 가는 게, 예. 그러면 정시적 측면에서 내신 경쟁이 약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이 잘 안 나올 개연성이 높아요. 예,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개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개연성이. 시험이 쉬우니까 어려운 시험에 대한 적응이 3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이 어려운 고등학교와 시험이 쉬운 고등학교로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예. 그냥 뭐 전사고가 좋냐 일반고가 좋냐 이거는 이제 단순한 차원이고, 시험이 어려운 고등학교에 강한지 우리 아이가, 시험이 쉬운데 강한지, 시험이 쉬운 거에 강한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쉬웠을 때 실수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려운 데 집어넣으면 예, 애 작살나요. 네. 쉬운 데서 실수 안 하는 애도, 예,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0, 1.1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이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합격 사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갔다가 1학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빠져나온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정말 일반고를 가서 많이 올린 거죠. 국영수 과 한국사는 1.4, 국영수 과가 1.3대의 성적인데, 얘는 그 전사고를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모의고사 성적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289점. 네. 그런데 저쪽을 갔다가 왔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지역 인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에 사시지 않고 뭐 대전에 사신다. 그런데 포철고에 갔다 왔다. 그러면 자기 충남 지역 인재를 못 써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서울에 사시면 크게 이제 지역 인재랑은 상관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의 학생은 내신이 의대 들어가는 내신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요번에 의대 들어가는 아이거든요. 22학년도.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 애도 만약에 1.34가 나왔는데 교과 전형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면 대구 쪽에 넣으시면 돼요. 대구 쪽에 있는 의대. 그게 영남대 의대, 대가대 의대, 계명대 의대거든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4합 5예요. 매우 높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집니다. 내신 성적. 그래서 영남대 같은 경우는 의학창의 이제 교과를 써서 예비 5번 받고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갔고요. 대구 가톨릭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이렇게 교과로 쓰고, 뭐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고로 넘어왔으니까 학생부의 깊이는 약해진 거죠. 약해졌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연대 미래 캠퍼스로 원주로 종합전형을 냈는데 예비 26번 받고 아마 그 추가 합격이 3번까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되고, 저 1.3, 1.4대 내신으로는 교과 전형을 쓴다 그러면 대구 쪽으로 가면 됩니다. 대구 쪽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일부러 내신 시험이 쉬운 일반고를 가서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이뤘는데, 이게 시험이 쉬운 학교에서 좀 있다 보니까 예, 수학, 과학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모의고사. 근데 이게 일반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시 준비가 강하지 않은 자사고 있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5개를 쓰고 싶은데 제가 여기 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수능 최저 못 맞추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힘들다. 그리고 1.2, 1.3이니까 서울대 의대 직유는 못 쓰지만 서울대 간호학과 직유는 그래서 이제 붙으면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게 쓰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전교 1, 2등 같은 경우에. 그럼 요거 결과부터 보시면 서울대학교 점수는
예. 자료집 20페이지에 있거든요. 20페이지. 예, 1번 서울대 괄호 2번. 예,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 2번 자연계 지역균형 요겁니다. 50% 평균, 70% 평균이 1.52에서 1.65죠. 보셨나요? 네. 그 자연계 지역균형 첫 번째 간호대학 뽑힌 12명 중에 50% 성적이 1.52, 70% 성적이 1.65인데 얘는 성적이 전교과가 1.2대죠.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붙었죠. 예. 지금 이제 서울대 간호 지규는 붙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5번까지만 쓰고 6번을 저한테 정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 2, 3, 4번을 다 바꿔야 된다. 수능 최저 없는 쪽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대가 수능 최저가 세고 지금 여기 수능 최저가 없는 데는 학생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를 써라. 수학 포함 3합 6. 수학 포함해서 3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6이죠. 이게 간당간당하게 의대를 쓰지 말고 원광대 치대를 써라 그래서 붙었어요. 네. 지금 수능 최저라는 게 얘한테는 정말 수능 최고 등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전략을 이 학생은 이제 다 안 되면 서울대를 그냥 선택하는 걸로 한 건데 의대를 고집하지 말고 치대로 바꾸라 그래서 이제 붙은 사례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선생님 서울대 가야 돼요, 원광대 치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 사람들한테만 물어보지 마라. 그들은 원광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8대2로 여기를 더 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을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는 그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열심히 한 애죠. 2점대 초반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도 아까 걔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 수학이 3등급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잘못 보면 더 떨어지죠. 이게 6월 달 거니까 수능 때는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2 과목은 6월 달에 전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버텼으니까, 성적으로 버텼으니까 아무래도 서울대부터 쓰고 싶어 합니다. 치대를. 그래서 뭐 치대는 딱 11개라서 뭐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이 학생은 그냥 6번까지만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6번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번까지 썼는데, 지금 보통은 이제 뭐 대학 순위를 제가 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밑에 있지만 수능 최저가 세서 떨어졌어요. 4합 5등급이 아니라 3합 5등급이잖아요. 3개 합치면 5등급이니까 거긴 떨어지고, 이제 요 서울대랑 연세대는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자사고 자리가 있었죠. 경희대 치대, 그 다음에 부산대 치대 학종, 논술이 아니라 요건 3합 4를 맞춰서 2개 붙어서 당연히 뭐 경희대로 갔겠죠.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성적이 버텼을 때 그 라인을 뽑는 대학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사고, 자기가 간 자사고를 이용해서 의학 계열을 들어간 아이도 있고, 아까 뛰쳐나와서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서 들어간 아이도 있고, 그냥 일반고에서 약한 수능 최저를 어떻게든 버텨내서 들어간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정시 쓴 애인데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 눈에는 등급이 먼저 보이니까 수학 1등급이고 나머지 다 2등급, 3등급이에요. 그래서 얘가 덜덜덜 떨면서 선생님 서울대가 될까요? 이제 그래서 네가 알잖아,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서로 말싸움 하다가 자기는 뭐 어느 컨설팅을 하든 서강대나 성균관대, 서강대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서강대를 추천을 했는데 자기는 서강이 아니라 서울을 가고 싶다. 어디를 추천할 거냐, 당신 딸이라면? 추천 안 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날 정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대신 정한 건 이거였습니다. 자기는 고려대 낮은 간호학과를 정해놓겠다. 그래서 이걸 정해놓고 그냥 가고 제가 이랬습니다. 사범대 2개랑 조경지역 시스템공학이랑 간호 이 4개 과 중에서 고민을 해라. 다른 데는 쳐다도 보지 말고.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에서 비인기 학과로 성적이 좀 어디가 제일 낫냐 막 경쟁하는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썼다가는 아작이 나고, 예, 또 잘못 썼다가는 엄청나게 빨리 붙어요 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컨설팅하고 이 아이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근데 아무도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이랬습니다. 원서 쓰는 날부터 이 정시 원서 쓸 때는 우리 컨설팅, 오프라인 컨설팅도 하지만 대부분 진학사를 많이 봐요. 진학사 모의 지원. 예,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 거의 아빠들은 막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예. 그래서 막 모의 지원했다 내가 몇 등인지 나와요. 추가 합격 몇 번째로 붙을 것 같다, 몇 번째로 떨어질 것 같다. 그게 나오니까 뭐 엄마 아빠 오락 같아요. 막 애를 막 집어넣어서 인생을 장난질을 쳐요. 그냥 막 떨어졌다 붙었다 이거를. 그래서 그걸 하는데, 네가 연습을 하는데 가장 심하게 많이 들어왔다가 가장 심하게 많이 빠지는 2개를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해야 된다 그건.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컨설팅을 하는데 390점 받은 애가 지구과학 교육과를 쓴대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나쁜 놈이라도 얘보다 점수 높은 애가 여길 쓴다는데 얘한테 여기 같이 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보군 하나 날라갔다. 그래서 물리교육, 조경, 간호 셋만 봐라. 예, 그렇게 했는데 걔가 알려주더라고요. 선생님, 물리교육과가 모의 지원하는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애들이 불규칙하게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럼 오케이, 여기 쓰고 고대 간호 쓰고, 이제 여기 뭐 중앙대 붙어도 안 가겠지만 이제 중앙대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최초 합격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해에 이 교육자 붙은 사범대에서 정시 추가 합격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잘못 찾아서 생물교육이나 뭐 또 얘랑 같이 지구과학 교육 썼으면 얘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390점 지구과학 교육 쓴 애는 다군에서 동국대 한의대를 1차 충원 합격을 같이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한의대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걔는 뭐 의치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애라서 다른 애한테 기쁨을 선사하고, 걔 390은 여기 가고 388은 여기 가고. 네, 그래서 제가 얘한테 야,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 이제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는 아무 신경을 안 쓴다고. 네. 네, 그러니까 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적 측면의 준비를 또 많이 하는 애들이 가고,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양쪽을 또 준비하는 혼합적인 성격의 아이들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고라든지 뭐 포철, 광양제철 이런 쪽 아이들은 수시적 측면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시 수능 점수가 나오고 나서는 학교에서 개입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 학교가 나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정시적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연계 현명한 지원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점수가 가채점을 했을 때는 요거보다 약간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치대 중에 하나를 써보자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얘는 참고로 삼수생입니다. 삼수생인데 재수를 했는데, 재수했을 때는 세종대를 붙었어요. 예, 그랬다 삼수에서 이제 이 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삼수를 권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일단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드릴게요. 건양대 의대가 요중에 이제 좀 약간 낮은 의대고, 부산대 치대가 환산 점수가 좀 좋게 나온다. 그래서 가군을 지를 거면 부산대 치대를 지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나군에서 지른다 그러면 충북대 의대가 정시에서 불규칙하게 점수가 나오니까 충북대 의대를 쓰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군에서 의대를 지른다 그러면, 이 지르는 겁니다, 이거는. 예. 고신대 의대나 계명대 의대를 질러보면 좋겠다. 제일 낮게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얘는 가군에서는 연세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삼수생이라는 상당히 근엄한 잣대가 있거든요. 요지부동 잘 안 하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들쑤셔도. 근데 자기는 연세대를 쓰는데 세과 중에 실은 여길 쓰고 싶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요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기계적 측면으로 돌아갈 때는 여기 점수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 부분으로 엄청나게 많이 돌렸기 때문에 여기가 뛰었어요. 예, 그래서 돌리자. 예, 요쪽을 쓰고 여기를 안 썼어요. 욕심을 잘 버리더라고요. 괜히 제가 여기 써보자고 꼬셨어요. 이거 됐다 그러고. 대신 나군을 한양대 제일 높은 데를 쓰겠다. 그 다음에 다군을 저지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안 쓰고 더 높은 순천향대 의대를 썼어요. 예. 그래서 연대 기계공학 최초 합격이 다행히 되고, 여긴 번호도 못 받고요. 예, 번호도 못 받고, 순천향대 의대가 420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번호 받았으니까. 네. 여기 한 820 몇 명이 지원을 하고, 420번이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걸로 얘도 저도 생각했는데, 제가 입결을 보니까 246번까지 붙었어요. 예, 그 앞에 애들 어떻게 처치만 했으면, 예, 영어 1등급에 이 국어를 좀 더 가채점 했을 때처럼 잘 나왔으면 한 100번대 앞으로 좀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욕심을 좀 버렸어요. 원서를 쓸 때. 물론 이제 고3이었으면 얘도 한번 세게 도전을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갑자기 확 뛰었냐, 1년 만에. 그러니까 고3 재수했을 때 세종대 갔으니까 이게 두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째는 기본부터 다시 했대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재수생들이 지난해 풀었던 거, 봤던 거, 알던 거, 이 깝죽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스킵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스킵한 데서만 틀렸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건 뭐냐면 무리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가게. 예, 그만큼 시간과 몸을 혹사시킨 거다. 네. 그래서 뭐 5-6시간 정도 공부했다면 곱하기 3배는 반드시 하려고. 근데 몸에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자다가 자꾸 벌떡 일어나서 엄마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엄마 아빠 가운데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다시 하고 무리해서 했다라는, 이게 참 도움이 되면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얘기,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네. 그다음에 문과가 점수가 그렇게 더럽게 안 나온다고 하는데, 더럽게 점수가 잘 나온 애를 봤어요, 제가. 그동안 봤던 점수가 제일 높죠. 1등급이다 갖고 놀라시면 안 되고 300점 만점에 294점. 예. 근데 이 수학이 이게 평소 같으면 100인 아이인데 자연계랑 보니까 밀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서울대를 안 쓰겠다라고 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집은 애는 경영학과 쓰겠다고 그러고 아빠는 치대가 가능하겠냐고 그러고 엄마는 한의대 쓰겠다고 그러고, 이 세 명의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야 돼 갖고, 그래서 서울대 경영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게 자연계가 넘어와서 짓누르니까 연대 경영을 쓰고 이건 빨리 결정을 해놓고, 다군의 한의대는 뭐 동대 한의대, 상지대 한의대밖에 없기 때문에 문과가 쓸 수 있는 데는
동대 한의대를 쓰고 예비 28번이면 1차 충원 합격이에요. 요 선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희대 한의대 입문 몇 명 뽑죠? 기억나세요? 13명. 자리에 이과가 몇 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요? 11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넣느냐? 지금 결과를 알고 지금 얘기하니까 괜찮지만 덜덜 떨리거든요. 여기다 넣느냐? 여기는 4명 뽑아요. 여기 13명 뽑고. 그럼 13명이 더 떨리세요? 4명이 더 떨리세요? 4명이 더 떨려요. 그리고 서울이고 익산이고 더 이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제가 더 두려운 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예. 4명 쓰는 데다 되겠냐고 이제 돌돌 떨면서 돌아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진학사 모의 지원을 해보니까 저쪽으로 훨씬 더 많이 몰리고 이쪽에 이제 빈틈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써서 예, 여기도 최초 합격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시어머니한테 엄청 칭찬받았어요. 자기 아들은 공대에 가서 철천지 한이었는데 손자를 의사를 만들어줬다고 팔순잔치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꼭 오시라고 예, 업어드리겠다고. 제가 가서 업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문과 쪽에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이제 되는데 이런 아이들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뭐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중학생 학부모님, 뭐 초등학생 학부모님 포함해서 이 질문이 뭐냐면 중3 학부모님, 중학생 학부모님의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예. 제가 지금 다 얘기했는데, 예,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다음번에 좀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드릴게요. 예, 이게 엄마들 웃으라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요게 예, 이게 아들 가진 죄인들 집안이 지켜야 될 예, 법칙입니다. 예, 이건 내신 때문에 그렇죠. 내신 때문에 여학생들은 남자애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남자애들은 예, 이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갔다가는 이게 남고가 피난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먼차 피하려다 먼차에 치이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여자애들 피한다고 강서구 갔다가 그냥 더 치이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아니 근데 공부를 좀 못해도 일부러 강서구 가서 잘하는 애들을 봐라라는 목적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만족하는 거고 더 내려가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 예. 근데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사고 특목고적 관점에서는 요걸 추가적으로 더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남녀 공통으로 어려운 시험에 강한가. 예,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어려운 시험에 강한가. 여학생들은 수학과학 성적이 저쪽 남자애들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럼 남자애들은 부지런하냐요. 예. 왜냐? 정말 다 엄마들이 더럽게 부지런하거든요. 더럽게 적극적이고. 예.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네. 그럼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찍어주십시오. 네, 필요하시면 이제 학교 알림에 있는 거를 그냥 전체 광양제철고까지 합산을 한 거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목고 명덕외고 여기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냥 지역 순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지역 순서. 뭐 제가 순위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외대부고가 이게 동등한 공학이 아니에요. 예, 외대 여성화 예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외대 부속 여성화 고등학교. 이게 따블이에요, 여학생들이. 따블이죠. 이제 하늘고도 여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여성화 고등학교. 근데 민사고는 과고 같아요. 이제 과고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남자애들이 20-30명 더 많고 여학생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고는 남자애들이 따블이에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여기 가서 수시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푸근해요. 난 정시할 거니까 수시 성적은 네가 가져가. 오빠만 믿어. 네, 네가 가져가.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 외대부고랑
상산고가 인원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이제 200명대 민사고 150. 예, 여기 이제 청운고 100. 청운고도 인원이 적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예,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학생들은. 근데 이제 요 명덕 외고 있죠. 여학생들이 3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따가도 이제 일반고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신목고도 그렇고 신서고도 여학생이 더 많은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신목이랑 특히 신목 보내려는 남학생들과 그 다음에 앞쪽에 명덕외고 보내고자 하는 남학생, 외대국어 보내고자 하는 남학생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 가는 남학생들은 3가지,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어야 돼요. 수학과학 성적이 남학생 입장에서, 여기 가려는 남학생들 입장에서 수학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학생들 입장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발 제출 날짜까지 수행평가를 꼭 내라고 해주세요. 다음날 내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안 돼 있어도 그 날짜까지 꼭 내라고 해주십시오. 안 돼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3번째. 남학생들 입장에서 못생겨야 돼요. 이 잘생기면 큰일 나요. 여기 빨간 애들이 아니라 빨간색 성별의 아이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 특히 우리 지역의 일반고, 신목고, 사랑이 꼽히는 학교입니다. 여기 어디 내놔도 못생겼다. 무조건 보내세요.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너무 잘생기면 이들이 가만 안 놔둬요. 연애 성공률 100%입니다. 예. 그래서 신목을 생각하는 잘생긴 집은 고민을 좀 더 해주세요. 예, 못생기면 바로 보내셔도 됩니다. 네. 네. 아마 설명이 끝나면 못생겨야 된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 그거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출발점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든지 이거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뭐 AP 과목 해야 되죠. 뭐 수시 정시 같이 돌아간대죠.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맘 편히 정시 쪽으로 가니까 여학생 입장에서 수시를 반대급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저는 이런 애도 봤어요. 김천고에 인원이 적으니까 딱 중간고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정시밖에 없다 그러면서 북일고로 전학을 가겠대요. 예, 그런 애도 봤어요. 예, 그냥 일반고는 싫고 그냥 북일고로 가겠다 이런 애들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양정, 강서가 인원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잘하는 곳에서 뭐 못하더라도 좀 버텨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여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목동고, 그러니까 목동고와 진명역으로 나눌 때는 이제 자연계적인 학교, 인문계적인 학교 이렇게 그냥 뭐 우선은 단순 구분을 하신 다음에 출발을 하셔도 되고, 배감은 4년 전까지는 시험이 더럽게 어려웠어요. 수학이. 근데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난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요 2학년과 1학년 구조가 다른 게 이제 한가랑고긴 하죠. 근데 인원이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대학교처럼 운영이 되는 학교인데, 그래서 학종에 이 중에 학종이 제일 강한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내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학생분 대단히 훌륭한데 상위권 대학 쓰기가 좀 버거웠었죠. 버거웠었다. 네, 절대 안 된다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서 쪽을 간다, 양정 쪽을 간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상황은 크게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고긴 하지만 뭐 제가 양정고 아이들 모든 학생부를 본 건 아니지만 화려한 거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시적 성향으로 이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여고에서는 이제 금옥여고 시험이 제일 쉽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공학 쪽에서는 신서 쪽이 시험 문제가 제일 쉽고, 그런 입장에서 이 전체 고등학교를 다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안에 내신 관리를 좀 꼼꼼히 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요 교과 전형이 나중에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찍으시면 좋은 게 아니라 저거 집에 가서 다시 볼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안 볼 텐데 막 이러면서 여기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 전형. 그래서 성균관대가 일반고 아이들을 잘 학종에서 안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교과 전형으로 뽑아야 돼요. 일반고를.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시험이 쉬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가 더 유리합니다. 내신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최대 약점이 계속 말씀드린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 최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쪽을 고민하시는 분은. 그러면 시험이 쉬운데 강하다. 그럼 이쪽에서 의대 쪽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수능을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약간 정시파적인 대기만성형의 아이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내신관리 쪽보다는 정시적 측면에 정시파처럼 공부해야 수능 최저가 나온다고 알려주세요. 정시파처럼 공부해야 수시에 수능 최저가 나온다. 예. 왜냐하면 정시 40% 만들어준 게 양정고, 강서고 애들이 다 펄딱펄딱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좋아야 되냐면 양정고, 강서고를 졸업한 졸업생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은. 예, 그 고등학교 고3한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졸업생한테 훨씬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재학생 입장에서는 정시파처럼 공부해야 수능 최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학생이라면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 가서 자부심으로 살면 안 되고 내신이 버텨야 돼요. 내신이 버티면 일반 학과에서는 고려대가 눈에 들어와요. 고려대 학종. 요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종합전형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아마 연세대, 고려대까지만 쓰고 뒤에 대학은 안 쓰셨을 거예요. 예, 눈에 지금 아직 성이 안 차는 대학이니까 예, 그들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면 내신이 버텨야 된다. 버티면 일반 학과에서는 고려대가 눈에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의대 쪽에서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자사 특목일 개연성이 좀 높은 거고, 이제 이쪽에 간다 그러면 진짜 1.0, 1.1, 1.2까지 나와서 수능을 만들어야 된다. 예.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쉽다는 없어요. 둘 다 이제 의대적 측면에서는, 치대적 측면에서는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쉬운 시험에 더 강한지 어려운 시험에 더 강한지 그걸 좀 보시고 그런 수학 영어의 강점인지 어떤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이제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찾아가실 때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가 뭐 문법이 강하다, 약하다 그러면 이쪽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당신 판단이 그렇지만 내 판단은 안 그럴 것 같다. 당신 아들이 푼 시험지를 갖고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 아이가 수학 틀린 부분, 맞은 부분, 영어 어디서 틀렸는지 그거를 갖고 가서 얘기를 하시면 그 선생님 보고 어디가 약하고 이 패턴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푼 시험지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대단히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CNC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작사를 냈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면 이 작살이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로만 하면 대단히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랑 얘기하실 때는 성적을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가 아니라 1.43이다, 1.57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다가 우리 아이를 대입해 보세요. 대입할 때 능력치를 높여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치를 낮춰서 대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떨어지냐면 중학교 숫자가 많을까요? 고등학교 숫자가 많을까요? 중학교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고등학교 숫자가 더 적어요. 중학교가 100개라면 고등학교가 70개 정도거든요. 그럼 30명의 전교 1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예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질 개연성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보시고 대박이 날 학교를 찾는 게 아니라 후회를 덜할 학교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배우자 선택이랑 똑같아요. 아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놈 만나도 후회, 저놈 만나도 후회이기 때문에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덜할 학교를
찾으시라고 해주세요. 후회를 덜하게요. 그리고 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 고등학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걔네들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 여자에 따라서 거기 가기로 결정이 다 돼 있는데 자꾸 엄마가 딴소리 하는 겁니다. 예, 그 남자애랑 저 학교 가기로 했는데 자꾸 엄마가 딴소리, 아빠가 딴소리 하는 거니까 예, 걔네들 생각이 우리들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목 자사 같은 경우는 의견 일치가 좀 쉽게 되는데 저 일반고적 측면은 아이들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목고적 입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가서 특수 목적 학과를 가겠다. 그럼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외고를 가서 외국어 계열 학과를 간다. 성적이 매우 낮아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과고를 가서 성적이 낮아도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의대를 쓰려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외고 가서 자꾸 경영학과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외국어 고등학교 갔으면 외국어 계열을 가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고를 갔다 그러면 국제계열 학과, 정치외교학과 이걸 쓰게 되면 합격률이 훨씬 일반고보단 좋아요. 근데 이제 일반고는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요걸 살리려고 하시고 특목고 자사고적 입장에선 여기서 이제 좀 더 성적이 버틸라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대박이 날 학교가 아니라 후회를 덜할 학교를 찾으시는 게 좀 맞는 방법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어떤 놈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놈이랑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어디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후회를 좀 덜할 곳을 찾는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